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금일은요, 센트리퓨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자, 센트리퓨즈 현재 12.68% 하락한 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고민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초급등했다가 빠지면서 이 구간에서는 지지 구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여기가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요 언저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는 살짝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매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 이후에 계속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여러분들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요 문제점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보세요. 저는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많이 매수 추천 드렸어요. 왜냐면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게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급등 케이스를 보였다가 이제 단기적 세력들이 빠지면서 자,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지 구간을 잡고서 올라갔는데 추가 상승을 못했던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공매도 때문에 계속 눌렸습니다. 계속 눌리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봤어요.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청산이 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곧 이어서 뜰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말씀을 회원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요, 빠지면서 공매도가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요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 지금은 공매도에 눌리고 있지만 곧 자, 추가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눈치 작전 이후에 지지 라인을 만들고 나서 다시 급등 케이스를 보이겠구나. 저는 자, 이 두 거래량을 핵심 포인트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 여기서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요,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요,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케이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가 떴냐면요, 비트코인이요 슬슬 자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아시다시피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는요, 밈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잠잠했었어요.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했었죠. 네,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밈코인, 알트코인들도 뒤따라 곧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사실을 인지했냐면요, 이전에는 ETF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매매가 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주도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들어왔냐면요, 본격적으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ETF의 장점이 뭐냐면요, 상승할 때는 상승에 베팅을 해요. 하락할 때는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따라서 자, 이게 아시겠지만 유동성 투자처라고 불리죠. 예. 자, 유동성 투자처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자, 양쪽으로 다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장점이었던 거예요. 장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ETF에 이때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뭐가 떴냐면요, 이 당시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법 제도화를 시키겠다, 이런 이슈를 내뿜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법 제도화를 시킨다면요, 제도화를 시킨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통화 자체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그전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트럼프한테 한 방 먹었죠. 제발 좀 이제 은행은 암호화폐와 원활하게 좀 합의를 이루어라.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뤄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ETF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밈코인, 알트코인들도 이제 슬슬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때 여러분들 강력하게 저희 회원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요,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빠지긴 했지만, 저는요,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 난 이후에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까지 충분히 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좀 어지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그 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요 제가 여러분들 목표가로 이제 지정을 해드린 부분이죠. 목표가로. 그러면 이 구간이 신규 매수가가 되는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요, 저희는 청산하고 나서 지금요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가까지 가는데 제가 호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사실 보시면요, 바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젤이.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에는요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를 못한 겁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그렇게 정했는데 그 규제가요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릭 펄린이요, 바젤 하에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지금 못 들어와죠. 위험 가중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향 조정되면요,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관과 은행이 들어온다? 이거는요, 이거는 자,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오는 셈이죠. 자,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말씀드린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이 구간을 신규 매수가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빠졌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요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 저희가 이제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죠. 전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이 원칙이 뭐냐면 목표가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청산하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매매 재설정을 노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 재설정을 노리는 거죠. 근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추매를 통해서요 원금으로 회복이 되면 미련 없이 빠져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원칙만 딱 지키면. 그래서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센트리퓨즈 간략하게 제가 분석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센트리퓨즈 자주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 센트리퓨즈에 대한 분석 영상을 드릴 겁니다. 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자주 찾아오셔갖고요, 자주 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센트리퓨즈에 대한 종목 분석 마치고요, 저는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